자존과 의존.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무엇을 행복이라고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 역시 다양할지라도 지향하는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물질을 모으는 것도, 물질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함이다. 지혜를 쌓고 학문을 연구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함이다. 취미를 갖고 여행을 하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 잠을 자는 이유도 그 지향하는 목적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인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을 나누는 이유 역시 그 최종 목적지는 나와 너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라면 우리는 그 행복의 실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시간과 공간의 영역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자신이 머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행복이라는 정체가 그렇게 물리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 대답이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파랑새라는 동화에서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가 파랑새를 찾기 위해 방문했던 나라들은 밤과 추억의 나라, 미래의 나라 등 모두 다 4차원의 세계들이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실체는 분명히 존재하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논하고 싶은 주제이나 감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임에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조건만으로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지점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행복을 논하기가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우리 자신이 완전한 행복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함 때문이다. 창문 너머 옆집에 아름답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했던 치르치르 남매의 모습처럼 우리는 인생 속에서 끝없이 타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부러움으로 때론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너와 나의 비교 속에서 어느새 스산하고 우울해진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여유는커녕 느낌과 감정의 중심 잡기도 버거워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인관계라는 주제를 바라보면 대인관계라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의 행복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가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될 수도 또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인생의 진리로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언급하였듯이 필연적으로 관계에 집착하게 된다. 그 과정이나 결과로 다행히 그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그 확률만큼이나 불행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가? 아니면 자존적인가에 대한 자신의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매달리는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와 정신이 자라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깨닫는 사실은 무엇인가? 부모를 비롯한 모든 타인에게 의존하는 인생으로는 자신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자신의 행복이 성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존 대상자들의 인생 역시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부모와 자식을, 가족과 친구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의지한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한다는 의미이다. 상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의지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의지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생각과 삶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을 가진 상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복과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특정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독립체로서의 자존성을 상실한 의지가 바로 의존인 것이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결정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좌우되어 버린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 유무도 타인에게 붙들려 버리게 되는 꼴인 것이다. 그래서 강제적이든 자의적이든 인간의 성장과 성숙은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동화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남매가 발견한 행복의 파랑새는 그 어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자신들이 키우고 있었던 비둘기였다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의 행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작가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살갗에 닿아 있는 곳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 안의 행복을 찾고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큰 것이다. 홀로 서 있으라. 누군가에게 그대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는 것은 그대를 불안한 상태로 몰아넣을 뿐이다. 현자의 이 말은 우리의 인생 행복을 타인에게만 의존하는 마음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즉 미성숙함으로 되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일깨워준다.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성을 지키고 있을 때 사람은 영혼의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대인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건강한 대인관계의 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인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신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만큼이나 먼저 당신 자신이 자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보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책임있는 마음과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나는 그것을 자존성을 지닌 이들의 품격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런 품격을 지닌 사람들이 대인 관계를 이루어갈 때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대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품격 있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